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벌써 100세를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아프지 않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비결은 대단한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아픈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왜 어떤 이는 70세가 넘어서도 평온하고 기품 있는 삶을 사는데 왜 다른 이는 여전히 가난과 질병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50대, 60대를 지나고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젊은 시절에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의 70대는 결코 평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이 속을 썩여서, 혹은 운이 없어서라고 탓하곤 하죠. 하지만 제가 100년의 생애를 통해 깨달은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 삶의 고통은 대부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육신의 빚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빚의 정체는 바로 우리가 매일 입으로 가져가는 음식과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집이 낡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둥이 튼튼하니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70세의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몸을 쓰레기통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먹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무슨 운명까지 이야기합니까? 라고 묻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도 또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도 절제는 가장 큰 덕목이었습니다. 탐욕스럽게 먹는 습관,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혀, 그리고 남과 비교하며 허겁지겁 채우는 배 속에는 영원히 쉴 곳이 없습니다. 70세에 고통받는 이들은 대개 두 가지 식습관의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첫째는 분노의 식사이고 둘째는 무절제의 식사입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과 기름진 음식으로 몸을 학대하는 행위는 당장은 즐거울지 몰라도 훗날 당신의 노년을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내게 만드는 독약이 됩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잘 나가던 이들이 식탐을 이기지 못해 노년의 품격을 잃고 결국 가족들에게까지 짐이 되는 비극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정신이 흐릿해져서 소중한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노년의 빈곤입니다. 그리고 그 빈곤의 씨앗은 바로 지금 당신이 무심코 먹고 있는 그 자극적이고 불필요한 음식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늦기 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50세는 인생의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식습관을 바로잡지 못하면 당신의 70세는 어두운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나를 만드는 신성한 재료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몸을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몸은 정직한 기록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늙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70세의 육신은 당신이 살아온 50년, 60년의 세월 동안 무엇을 선택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제가 평생 학문과 교육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니 노년에 비참함을 겪는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업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식사를 소홀히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업이라고 하면은 거창한 종교적 의미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업은 훨씬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오늘 당신이 배가 부른데도 탐욕을 부려 한 숟가락을 더 얻는 것, 몸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자극적인 맛에 취해 독한 술을 들이켜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노년을 파괴하는 식탐의 업보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병원을 전전하며 모아둔 돈을 병원비로 다 쓰고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 그 불행의 시작은 의외로 소박한 식탁 위에서 결정됩니다. 한국 사회는 과거에 너무나 배고픈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잘 먹는 것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나 비싼 것을 먹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100세를 살아보니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노년의 고통은 대개 과잉에서 옵니다. 50대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워내고 덜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젊은 시절의 혈기만 믿고 위장을 혹사시키는 이들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도 오래 쓰면은 기름칠을 하고 살살 다뤄야 오래 갑니다. 우리 몸은 기계보다 훨씬 정교한 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핑계로 맵고 짠 음식으로 위장을 난도질하고 사교를 한다는 명목으로 밤늦게까지 폭식과 폭음을 일삼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력을 미리 가불해서 쓰는 것과 같습니다. 젊을 때 빌려 쓴 그 생명력은 반드시 70세라는 고개에서 통증과 빈곤이라는 이름의 고지서로 돌아옵니다.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분노와 슬픔으로 채우는 식사입니다. 마음이 허전하다고 해서 음식으로 그 구멍을 메우려 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허기는 결코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일수록 식탁을 정갈히 하고 맑은 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거꾸로 행동합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몸을 학대하듯 음식을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음식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독소가 되고 화가 됩니다. 그것이 쌓여 노년의 중병이 되고 그 병은 결국 당신의 남은 재산과 자존감을 앗아갑니다. 저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유독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노년을 고통 속에서 보내는 이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들은 대개 식탐을 조절하지 못했거나 식사 시간을 그저 욕망을 채우는 시간으로만 여겼던 이들입니다. 반면 80세, 90세가 넘어서도 사회활동을 하며 존경받는 이들은 하나같이 소박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대할 때 마치 기도를 올리듯 경건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70세에 겪는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궁핍은 우연히 찾아오는 재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수십 년간 식탁 위에서 저지른 작은 방종들이 모여 만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것이 당신의 노년을 축복으로 만들 수도 재앙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늘도 평온한 노후를 허락하지 않는 법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결국 혼자 남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 홀로됨을 두려워하고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기 자신을 방치하곤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은퇴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보면은
식사를 대충 때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찬물에 밥을 말아 김치 하나로 끼니를 해결하거나 서서 대충 허기를 채우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대충 때우는 한 끼가 당신의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70세에 접어들어 삶이 비참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대개 타인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좋은 그릇에 정성껏 음식을 담아내면서 왜 혼자 있을 때는 냄비째로 밥을 먹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아깝다며 먹어치우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절약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느 누가 나를 귀한 어른으로 대접해 주겠습니까?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고초로 만드느냐 안식으로 만드느냐는 당신의 식탁 풍경에 달려 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1인용 식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수행. 나물 한 가지를 무치더라도 정성을 다하고 예쁜 그릇에 담아 천천히 씹으며 그 맛을 음미하는 시간. 그 시간은 단순히 영양소를 섭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달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자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거리와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식은 밥이었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대충 먹지 뭐라는 그 한마디에 그분의 무너진 자존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70세의 가난은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곳간이 비어버린 것, 즉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 진짜 가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찾아와 맛있는 것을 사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남이 차려준 상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차린 소박하고 깨끗한 상차림에서 나옵니다. 50대부터 이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더 정성껏 먹고 혼자 있을 때 더 품위 있게 행동하는 법 말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70세가 되어 진정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을 때 그 외로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급격히 무너져 내립니다. 또한 자식이나 타인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 때 그것을 음식으로 풀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 심리가 발동하면은 식탁은 원망의 장소가 됩니다. 원망 섞인 밥은 몸 안에서 돌덩이가 됩니다. 소화되지 못한 그 마음의 찌꺼기들이 쌓여 노년의 고혈압이 되고 당뇨가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노후를 피하고 싶다면 먼저 식탁에서 모든 원망을 걷어내십시오. 비록 고기 반찬이 없어도 좋습니다. 맑은 된장국 한 그릇에 갓 지은 밥 한 공기, 그리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그 식탁은 천국이 됩니다. 70세의 당신이 여전히 빛나고 당당하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자신을 위해 가장 예쁜 그릇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접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보낸 정성을 기억하고 그것을 건강과 평온함이라는 선물로 되돌려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인 50세를 지나 70세라는 곡에 다다랐을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두 갈래 길입니다. 한 길은 질병과 후회 속에서 연명하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비록 기력은 예전만 못해도 정신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평온하게 걷는 길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을 더 채울까가 아니라
무엇을 비워낼까에 대한 결단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의 비참함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식탁과 마음에서 치워버려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본전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세대는 워낙 아끼는 것이 미덕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남으면은 배가 부른데도 아깝다며 억지로 입에 밀어 넣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배부른 상태에서 억지로 먹는 음식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그것은 내 몸에 쓰레기를 쌓는 행위와 같습니다. 70세의 몸은 더 이상 과도한 열량을 소화해낼 힘이 없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에 먹어치운 그 한 숟가락이 결국 비만이 되고 혈관을 막고 당신의 무릎을 아프게 합니다. 진짜 아까운 것은 남은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한 말과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밥상머리에서 남을 비난하거나 자식에게 훈계하거나 과거의 상처를 들추는 습관을 당장 버리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식사 시간은 평화로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며 먹는 음식은 몸속에서 시커먼 에너지가 되어 흐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주변에 사람이 없고 늘 외로운 분들을 보면은 식사 자리에서조차 날 선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아한 노년은 깨끗한 혈관뿐만 아니라 깨끗한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타인의 시선에 맞춘 과시용 식단을 버리십시오. 비싼 고기, 화려한 보양식을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70세 이후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진수성찬이 아니라 제철에 나는 소박한 채소와 맑은 물, 그리고 정갈하게 지어진 곡물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혹은 체면을 차리기 위해 먹는 무거운 음식들은 노년의 장천에 큰 부담을 줍니다. 몸이 가벼워야 마음도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야 70세의 삶이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것을 먹는 것으로 보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술이나 자극적인 음식에 의지하면 당신의 노년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만나는 모욕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속을 달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소가 되는 인연과의 식사도 과감히 줄이십시오. 만나면 에너지가 빠지고 늘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는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차라리 혼자서 조용히 평화를 맛보며 식사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70세의 안녕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을 정돈하고 내 몸에 해로운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에서 이 독소들을 치워내십시오. 그래야만 남은 30년의 세월이 고통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 위에서 숨쉬며 살아보니 인생은 결국 한 끼의 식사와 닮아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상을 차리고 정오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부지런히 수저를 놀리다가 마침내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이 되면 정갈하게 뒷정리를 하고 자리를 일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70세 혹은 그 이상의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인생의 저녁 식사를 마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먹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식탁을 떠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의 빈곤과 질병을 두려워하지만 제가 본 가장 비참한 노년은 통장에 돈이 없는 노년이 아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남을 원망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성껏 돌보지 않아 영혼이 메말라버린 노년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이들은 그 모습부터가 다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깊은 주름이 있지만 그 주름 사이로 은은한 평화가 흐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적게 먹음으로써 몸을 가볍게 유지하고 맑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정신을 명료하게 가꾸며 소박한 것에 만족함으로써 마음에 불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70세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참맛을 비로소 음미하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건강을 해치는 독은 없는지,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과한 욕심은 없는지 말입니다. 50대부터 시작한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70세의 당신을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공원의 벤치로 인도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어야 건강해질까? 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 먹어야 내 영혼이 평온해질까를 질문하십시오. 배가 고파서 먹는 밥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탱해주는 우주의 에너지에 감사하며 한 숟가락을 드십시오. 그렇게 먹는 한 끼는 보약 10첩보다 나은 힘을 발휘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서운하게 해도 그 마음을 밥물에 말아 삼키지 마십시오. 분노는 밖으로 흘려보내고 식탁 위에는 오직 평화와 감사만을 남겨두십시오. 인생의 저녁 노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찻잔을 기울일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거창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자식들에게 큰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어도 좋습니다. 다만 내 몸을 성전처럼 귀히 여기고 마지막까지 정갈한 식습관으로 자신의 품위를 지켜온 당신이라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비참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잘 익은 과일처럼 향기롭고 달콤한 결실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식사로 당신의 남은 생을 축복으로 채워가십시오. 100세를 산 노교수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